제가 만난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다 가치 투자를 본 사람들이에요. 안 하실 이분들의 퇴직연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 수익률 2% 조금 넘는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2천만 근로자분들의 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많고 전체적인 부의 가치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분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또 이번에는 투자 자문사까지 또 차리셨어요. 박꼬미TV의 박꼬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투자 유튜버 박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그때 떡하니 놓여있더라고요. 사실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재미없는 거,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잖아요. 증권사 계셨으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가는 편 아닌가요? 생각했던 것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대박이 났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제가 연금을 정말 한결같이 연금을 얘기했던 게 거의 이제 만 6년 정도 채워간단 말이죠. 현업에 있을 때도 연금무새라는 앵무새처럼 연금무새. 그럴 정도로 연금을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지금 나가면 지하철에 가도 연금 광고, TV를 틀어도 연금 광고, 그렇죠. 뭐 버스에도 연금 광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젊은 이들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진짜로 이렇게 연금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를 좀 체감하세요? 진짜 많이 체감하고요.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 인구 자체가 다 늘어났잖아요. 다 늘어났으면 공격적인 투자하는 사람도 이만큼 늘어나고 정말 안정적인 투자하는 사람도 이만큼 늘어나고 연금 준비하시는 분도 이만큼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대로 많아지고 전체 이 저변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금 인기 많다기보다는요. 전체가 커진 만큼 이제 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ETF 순위들 보면 1위가 레버리지, 2위가 인버스였어요. 오르면 돈 버는 사람이랑 잃으면 돈 버는 사람이 1, 2위를 막 다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ETF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보면 전부 S&P 500, 뭐 나스닥 100,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스피 200 등등 완전히 장기 투자 중심의 지수 투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바뀌었구나.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ETF들이 어마어마한 것도 보면서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500조, 연금저축도 아마 마지막으로 본 게 700만 정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꿈꿔오던 미국의 연금 부자들이 만들어지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서 제가 은퇴할 때 즈음에는 정말 많은 연금 부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 현업에 계실 때는 보통 직장을 증권사로 구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여기서 한탕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 주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연금에 딱 꽂히신 그 계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할 때부터도 성향이 조금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보수적이었고요. 당연히 잃는 거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일은 이제 자산관리사였으니까요. 주식 다루는 게 90% 정도 됩니다. 그럼 주식 분석하고 매매하고 트레이딩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이제 주식 공부하고 회의하고 하는데요. 잘 안 맞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 공간에서 주식이 아닌 다른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라 부를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쪽은 미국의 시장이 진짜 더 큰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에 좀 맞는 투자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현업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연금도 많이 특이하고 자산 관리해야 된다, 자산 배분 투자해야 된다부터 해서 채권에도 진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회사에서의 KPI와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좋았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 왕건이 고객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연금 투자해야 됩니다. 자산 관리해야 됩니다. 배분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윗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을 잃고 무언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대응했냐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한평생 이것만 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한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급등락의 정말 끝판왕의 장이었는데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렇게 10%씩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장은 생소한데 이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처음 봤고요. 처음 봐서 과거에 있던 경험들 가지고 대입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현업에 있을 기간에도요. 브렉시트 터졌었고 네. 사드 터졌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터졌었고 그 말고도 뭐 전쟁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터졌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서요. 폭락, 조정 이런 거는 계속 오기 때문에요. 지금도 견뎌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하고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벗어나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물러나 있다가 한 1년에 한두 번 폭락하면 그때 들어가자. 네. 라는 생각으로 벗어나 있는 투자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확률이 진짜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봤을 때요.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요. 확률적으로 항상 담겨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변동성을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도요. 네. 시장이 커진 만큼 변동성이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인내심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인내심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방법은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늘 외치시잖아요.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투자를 얘기해 보면요. 네. 정말 크게는 아주 패시브한 투자와 액티브한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한 거는 내가 맞춰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무언가 엣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했을 때 가장 빨리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지향하고 꿈꾸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미국을 봐도 워렌 버핏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뭐 피터 린 선생님들 몇몇이 있지만 소수잖아요. 그렇죠. 결국 미국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연금 부를 만든 것은 결국 버핏 선생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한 명이죠, 그분은. 네. 제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요. 소수의 엄청난 빠른 부자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2천만 근로자분들의 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많고 그게 전체적인 부의 가치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투자로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면요. 같이 투자해야 됩니다. 뻔한 명제 같습니다. 제 현업에 일하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제가 만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다 가치 투자로 번 사람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에서 가치 투자를 계속 다뤄주시고 맞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주시는 거는요. 너무나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에는 정말 수천만 가치 투자를 결국에 평생 실행 못 하실, 안 하실 많은 분들의 다수가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퇴직연금이라고 봤을 때 500조가 넘는데 지금 수익률 2% 이제 조금 넘는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 최근에 고금리 지났어요, 저희. 네. 근데 2%라는 건 네. 제가 현업에서 느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약 10여 년 전쯤에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기업들은 다 했죠. 이제 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대기업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DC 계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계좌도 많고 돈도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10년씩 다니신 분들은 막 억대 이러니까요. 그렇죠. 퇴직금 그렇게 쌓여있는데 네. 다 예금이에요. 전부 다 예금입니다. 그분들의 관리자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계좌를 볼 수 있잖아요. 열어보면 주식 계좌에는 한 500만 원 들어있고 하루 10번씩 매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는 막 1억, 2억 현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례를 봐도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401K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출금 못하는 돈은 그만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매우 높은 확률로 올릴 수 있는 자산 배분 해놓고 묵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날 잡고요. KPI도 없어요. 그런 거는 퇴직연금. 날 잡고 위에서부터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아, 직접. 네. 선량한 관리자로서. 네. 고객님이 걱정되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보이스피싱 대접을 그때 다 겪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막 붙어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제 돈은 들어왔는데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고객분들의 퇴직연금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 노다지를. 네. 한이 맺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네. 당연히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산 쪽을 하시고 어떤 분은 원자력, 어떤 분은 반도체를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로 뭐 스몰캡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각자 액티브는 하시되 패시브는요. 훨씬 큰 돈이 묵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업계를 떠나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요. 채널 개설하고 나서요. 몇 번째로 올린 영상이었더라? 아주 초기에 벌써 연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퇴직연금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딴 건 못해도 전 국민의 퇴직연금 수익률 내가 3% 올리고 만다. 그거 인생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환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인 제 목표는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3%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책도 그 과정이고 유튜브도 그 과정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도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포인트를 올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3% 올리면 5%. 5%가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는요. 미국에 있는 연금 부자들이겠죠. 네. 미국 사람들은 다 투자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해요. 훨씬 스마트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훨씬 많고요. 하지만 그 많은 연금 부자가 탄생하는 이유는요. 제도 때문입니다. 제도 때문이고요. 입사와 동시에 급여의 10%가 퇴사할 때까지 거의 주식의 지수에 계속 투여가 되도록 네. 거의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시켜놨죠. 네. 주문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처음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도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주식은 도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예금을 선택한 사람과 주식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제 친한 지인이요.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국은 첫 출근할 때 뭘 할까? 보통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건 특정 어디로 오게 한 다음에 OJT 하거나 그쵸. 뭐, 예, 예. 우리 회사의 오리엔테이션. 역사는 촉촉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복지, 이걸 뭐, 봐야 되잖아요. 특정 오피스로 오라고 딱 하더니요. 이제 인사 담당자가 딱 와가지고 서류를 딱 내밀고 알려주는데 본인이 지금부터 하게 될 퇴직연금 1순위입니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는요. 근로자 각자가 노후 준비가 잘 되고 투자가 잘 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잘 올라와야 회사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게 1순위라고 하고요. 그 퇴직연금 교육이나 운용에 대해서 회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거기는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도 많고요. 그런 게 빈약하면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얹어주는 회사도 있고 그거를 좀 어필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커리어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요. 나의 몸값을 올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커리어를 올리면서 이직하기보다는요. 엄청 오래 다녀가지고 네. 꾸준히 다니면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제도가 그게 작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선례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연금 부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선배님들이 밑에 신입사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 막내야, 넌 투자 뭐 할 거니? 물어보고요. 저는 딱히 없는데요. 네. 그러면 TDF에 아니면 그러면 6대4 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 6대 4는 뭔가요? 6대4는 네.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미국에서 예금. 가장 기본으로 잡는 건데요. 주식 6 채권 주식 삽니다. 6 채권사. 그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굴러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리고 막상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 취급을 하면서 네. 퇴직연금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차와 이제 제도가 이제 자리 잡고 디폴트 옵션도 우리 한참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만큼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에서요. 되게 큰 회사에서 퇴임식 할 때요. 퇴직자들 행사할 때요. 앞에 여행사들이 진을 친다고 합니다. 오, 왜요? 여행 가요? 세계일주를 떠나야 되니까. 퇴직을 했으니까 세계일주를 네, 떠나야 네. 되고 보통 8개월짜리 코스를 많이 떠나신다고 하고요. 8개월이요? 네. 너무 좋겠다.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맨날 해변가에서요. 네. 그 모히또에서 몰디브 드시고 계신 분들 네. 보면 전부 배 나온 백인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DC IRP가 50%가 넘었어요.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죠. 네. 근데 이 퇴직연금 또 절세 계좌 삼총사라고 하는 이 계좌에 네. 과연 어떤 상품을 담아야 될지 팁 좀 주세요. 모든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금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얼추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각자가 액티브한 투자는 알아서 하시되 그렇죠. 한쪽에 있는 패시브한 것들은요. 입사와 동시에 퇴사할 때까지 최소 30년 이상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고요. 네. 이렇게 장기간 연금 운용을 할 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대 수익률은 7%면 충분합니다. 7%. 그것보다 높게 잡으면 패시브가 액티브화가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될 거기 네, 때문에 10%로 잡아서는 안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너무 낮아지게 되면 예금화가 되는 거죠. 네. 결국 우리는 7% 정도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네. 7%를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예금 2%고 지금 채권 3%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안전한 2, 3%를 끌어오고 10% 넘어가면 주식이 있잖아요. 네. 10%간 넘어가면 이제 지수가 있을 거고 네. 더 넘어가면 개별 주식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7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누구나 이제 해야 되는 네. 공식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네. 7%로 불어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서 계속 묵혀두고 내가 계속 매달 적립을 하면서 세제택을 얻는 거, 요 궁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를 해야 된다는 것의 팁은요.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그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국민연금만 봐도 지금 거의 1,500조 원 가까이 네.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모든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이제 7, 8% 정도입니다. 7, 8%. 이게 하이 싱글 디짓이라고 네. 말하는 그 7에서 8%의 수익률인 거죠? 네. 그걸 넘어서면 네. 이제 감당 불가능한 네. 변동성이 주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맞추는 것이 좋고 국민연금의 1,500조 원 중에 900 몇십조가 네. 수익금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우리의 계좌에서 조그만하게라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또 실무형 인간이잖아요. 네. 실무형 유튜버. 실무형 유튜버라는 건 약간 이런 그림입니다. 농부예요. 우리가 농부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농사를 안 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쓰레기 섬을 걱정하는 거는 당연히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 책상부터 치우자. 네. 부터 치우자. 그렇죠. 이불부터 개자. 네. 지구 온난화 되겠지만 일단 내 밥부터 갈자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을 관통하는 네. 돈의 덩어리, 돈이 담겨 있는 과일 바구니인데요. 과일 바구니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팔려면요, 먼저 바구니가 예쁜 게 필요하죠. 예쁜 바구니. 네, 계좌입니다. 우리는 계좌를요, 최소 3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해요? 계좌가? 네. 뭐 증권 계좌, 뭐 예금 계좌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좌 수를 네. 줄일 수 있으신 분들은요, 네. 수익률이 높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네. 되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ISA 연금저축 이런 거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얻는 만큼 잃는 게 있는 거라서요. 네. 우리가 7%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제택을 전부 다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최소 3개에서요, 최소 3개. 7개 만들게 되고요. 네. 자,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과일들을 담아야 됩니다. 네. 과일 하나하나는요, ETF를 담게 됩니다. 자, 개별 주식 투자는 액티브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패시브에서는 개별 주식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ETF를 잘 이해하고 담는 과일 하나하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 하나하나가 맛을 내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TF에 대한 공부, ETF의 구조, 지수에 대한 이해 등등이 필요한 게 이제 과일에 대한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조합을 하면 얘가 상품성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괜찮은 바구니가 될 것인가? 네. 메론 하나 넣고 사과 2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조합에 대한 고민이요, 네. 바로 자산 배분의 영역이 됩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ETF를 조합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7%의 기대 수익률로 조합을 만들고 이제 꾸준히 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일 바구니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기본 3가지는요, CMA와 ISA와 연금저축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년생, 이제 투자 입문자 분들은 요 3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미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대신 IRP를 열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연금저축 대신 IRP. 네. 자, 하나씩 볼게요. 네. 먼저 CMA입니다. CMA는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입니다. 네. 현금을 넣어두고 현금에다가 이자를 조금 붙은 거를 챙겨가자라는 계좌고요. 네. 이거는 이자가 2% 넘게 나오니까요. 은행의 수시 입출금 계산은 0.1%니까 꼭 현금을 보관하실 때는 CMA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0.1%와 2%는 20배 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장 금리와 상관없이 네. 수십출금 계좌의 0.1%는 언제나 고정입니다. 그리고 CMA의 수익률은요, 네. 시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매우 낮을 때는 1%대도 가고요, 더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2% 조금 넘게 나옵니다. 이건 변하는 금리인 네.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큰 돈이 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하루 이틀 만이라고 하더라도요, CMA 넣어두면 정말 쏠쏠합니다. 그렇죠. 일봉리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일복리로. 네. 매일매일 이자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CMA를 개설을 하실 때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개설을 일단 했을 때는 RP형 CMA가 개설이 됩니다. RP형 CMA는요,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면 RP형이 나오는데 RP형은 이제 월복리입니다. 그래서 일복리가 더 좋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네. 그걸 바꿔주시는 거 좋겠죠. 네. 당연히 증권사는 더 좋은 걸 먼저 주진 않을 테고요. 네. 그래서 되게 황당한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면 나의 CMA 종류 변경하기 메뉴가 있어요. 오. 들어가면 RP형을 발행음형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물어요. 확인 누르면 바뀝니다. 아, 처음부터 발행형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RP형이 기본값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두시면 이제 높은 금리를 쓰실 수 있고, MMW형이라는 CMA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발행어음이랑 거의 금리가 비슷한가요?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요. 발행어음으로 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CMA에 돈을 다 넣습니다. 네. 우리가 월급 통장에 월급을 받게 되죠. 네. 이거는 은행 계좌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CMA 쓰면 안 되나요? 네. 왜요? CMA는 월급을 이체한다고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계좌를 은행 계좌로 터놓아야지 네. 나중에 대출 받을 때, 모기지 할 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레코드를 위해서 네. 월급을 받는 거는 은행 계좌로 받고요. 자, 은행 계좌에서는 청약 빼고 카드값 빼고 월세 빼고 또는 네. 모기지 빼고요. 남아있는 돈을 그대로 CMA로 옮겨야 됩니다. 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요, 월급날
빼고는 은행 계좌 영원입니다. CMA로 옮깁니다. CMA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2% 이상의 일복리 이자를 주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여기서 투자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CMA는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이자를 주는 아주 좋은 계좌인 거죠. 여기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내는 첫 번째 1순위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ISA가 제일 좋습니다. 필수 계좌고요. 없으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이 전도해 주세요. ISA는. 그렇죠. ISA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제발 ISA 없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ISA로 돈을 보냅니다. 거기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연금저축으로 돈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IRP로 돈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좌인 ISA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ISA 계좌는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취지고요. 이거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전 국민 1계좌라고 부르는 계좌를 벤치마크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계좌의 주 목적은 서민의 재산 형성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게 일단 한도를 정해놨고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3년이면 실제로는 8천 정도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3년에 8천을 부으면서 모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원하면 5년까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가 되고요. 5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씩 1억을 넣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계좌가 됩니다. 1억으로 넣어서 투자하는 계좌가 아니라 1억을 모으는 과정을 투자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좌가 되는 거죠. 투자의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좌인 거죠? 네. 이게 또 분리과세도 되잖아요. 네. 혜택이 너무 좋죠. 최소 3년입니다. 내가 개설을 하고 3년 이상 동안 열심히 붓습니다. 붓고 그걸로 ETF 사면 되겠죠? ETF 투자를 열심히 합니다. 자, 1년이 지나면 2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또 생깁니다. 이 한도는 1월 1일에 전 국민에게 다 같이 생깁니다. 이 한도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만 나뉘는 거죠. 자, 1년에 2천이라는 한도가 뿅 생기면 누구는 2천 한꺼번에 넣을 거고 누구는 167만 원씩 매년 매월 쪼개서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으면서 ETF 투자 계속 투자합니다. 자산 배분 포트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겠죠. 3년이 지나게 되면요. 이제 내가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의무 요건 기간인 3년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요. 3년이 지난 아무 시점에 충분히 내가 그동안 수익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수익이 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 안에 있는 걸 싹 팔고요. 계좌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산이 돌아가는데요. 어떤 계산이 돌아가냐면 이 계좌가 3년 이상 전에 생겨서부터 없어지는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거래했던 모든 내역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이런 걸 서로 손익 통산해 줍니다. 손익 상계해 준다고도 표현하고요. 매우 전문 용어로는 퉁쳐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퉁퉁퉁퉁퉁 해가지고요.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하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계좌로 얼만큼을 벌었는지 순수익을 이만큼을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그중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만큼은 비과세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9.9%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분리과세 해주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벌더라도 이 계좌에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죠.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요. 네네. 그 다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해야 될 거는요.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ISA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한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식만 하실 거라면요. 배당받을 때 세금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주식은 위탁 계좌에서 세금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안 보시고 액티브하게 하시되 이 ISA 계좌는 그래도 패시브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요.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는 하나의 계좌의 이름입니다. 연금을 저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흔히 들어본 연금보험, 변액연금, 종신보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명확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트시고 거기에서 ETF와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을 열게 되고요. 이 연금저축은요. 말 그대로 노후 준비가 본래 목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SA는요. 서민들의 목돈 형성입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잡고 8천, 1억 정도에 되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연금저축은요. 한 달에 작게는 10만 원, 5만 원, 많게는 30만 원, 진짜 꽉 채우면 75만 원, 더 많이 채우고 싶다면 150만 원씩 채워가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도돼 있는 거고요.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노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묶이니까 돈이. 저녁 뭐 먹을지도 고민돼 죽겠는데 노후를 걱정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요. 미래에 있는 노인이 된 나를 바라볼 때의 뇌파 반응이 저희가 서로 바라볼 때의 뇌파 반응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나무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네, 돈을 네.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렇죠. 월급 받았다고 옆집까지 띵동 안녕하세요. 요 50만 원입니다. 줄 수 없듯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네. 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 상품은요.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경제적인 유인책을 심어두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을 잠깁니다. 거의 강제로 잠그고요. 네. 그걸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웬 떡이냐 하면서 뽑아 쓸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는 게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썼을 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요. 다른 뭐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의미합니다. 진짜 노후를 위해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당장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쓰시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2월이 갓 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결과를 받으셨을 겁니다. 같은 동기인데 어떤 분들은 월급이 반으로 줄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보너스 1,200만 원씩 그렇죠. 받아 쓰기도 맞아요. 하죠. 네. 자, 이 차이는 연금저축에서 옵니다. 연금저축을 제외한 세테크 계좌는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요. 연금저축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으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액공제 한도가 네. 1년에 600만 원, 연금저축이 600, 그다음에 IRP가 300 해서 900 맞나요? 네, 최대 네. 900이고요. 자, 이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월로 나누면 150이 되겠죠. 네. 자, 이 중에 6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에 50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월 50, 1년에 600만 원까지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걸 넘어서도 장점은 일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혜택은요. 돈을 넣을 때 얻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요. 600만 원까지 연봉 5,500을 기준으로요. 넘는 사람은 13.2%, 넘지 않는 사람은 16.5%만큼을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되니까 거의 돈 100만 원씩 되는 엄청난 혜택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크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혜택이 정말 크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냥 돈 한 달에 50만 원씩 넣으면 돼요. 네. 무지성으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부으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굴려야 되죠. 돈을 넣었으니 굴려야 되는데요. 일단 돈을 넣는 거는 자동으로 국세청이 집계가 다 돼가지고요. 연말 정산 때 자동 반영이 다 되니까 따로 해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넣었으니 주문을 내줘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ETF를 매수해 주셔야 되고요. 매수해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사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다양하게 사시잖아요. 이런 ETF들의 차익이 날 때마다 15.4를 보통은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내지 않고 그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우리는 세금을 매우 절약하면서 여기 안에서 세금 부분만큼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룸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나중에 떼가니까 그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복리 효과가 더 커지니까요. 이게 작년까지만 좋은 게 해도 있어요.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미국 주식이 주는 배당만큼은 이제 원천 징수가 되어버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이제 복리 효과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들은 네.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 과세 이연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우리가 세액공제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과세 이연 혜택이 무지막지합니다. 세금을 진짜 크구나. 안 내고 네. 투자 7%로 하는 거랑요. 네. 내고 7%로 하는 거랑 뒤에 숫자가 진짜 몇 번에 다시 해볼 만큼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앞자리가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의 1,800만 원의 한도 900까지만 세액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남는 거는 뭐냐? 세액공제 안 해주잖아 라고 하셔도요. 과세 이연 혜택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돈이 많으면 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에 남아있는 한도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인다는 거에 그 반감만 조금 네. 내려놓으면 네. 참 그거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1,800만 원 안에 있는 그 나머지 600만 원을 제외한 그 부분은 바로 인출도 되는 거죠.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네. 언제나 페널티 없이 출금이 되고요. 네. 넣어두면 과세 이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네. 꽃놀이패네. 네. 예. 여러분 연금저축 진짜 의외로 개설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꼭 네. 연금저축 없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ISA랑 연금저축 없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저도 의구심이 많이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무슨 연금이냐부터 해서 생각 많이 했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여기 대한 공부와 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의 구독자분들과 네. 우리의 독자분들이 이메일로 많은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 데이터를. 네. 네. 성공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게 사람 살린 길이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집에 당했죠. 집에 당해서 이제 낯선 사람 처음 만나도 안녕하세요. 조금만 얘기를 끌고 나가서 혹시 연금저축은 이제 그렇게 전도사로 30년 지나면 진짜 이게 고마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본론 돌아와서 네. 연금저축에 1,800만 원 부을 때는 세액공제
굴릴 때는 과세이연. 네. 자, 이제 더 지나서요. 네. 55세가 지난 아무 시점에 그때까지 열심히 넣고 불린 나의 연금 전체 돈을요, 이제 수령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55세가 지나서 아무 때나 스마트폰 켜가지고요, 수령 신청을 누르시면 네. 따박따박 타서 쓰시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만 내게 됩니다. 네. 러프하게 5,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어가면 3.3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를 저율과세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요, 부을 때는 세공제, 굴릴 때는 과세이연, 탔을 때는 저율과세라는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세공제를 아낌없이 주는 네. 말도 안 되는 반칙 규제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네. 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제 투자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 IRP 남은 건가요? 자, IRP 남았는데요. IRP는요, 우리 눈에는 IRP가 하나지만 우리 활용법은 두 개입니다.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저축 IRP와 네. 퇴직 IRP라는 걸로 우리가 스스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저축 IRP라고 하는 거는요, 연금저축처럼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그리고 노후자금을 키우기 위해 내가 돈을 넣는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는 연금저축 600을 채웠다면 300만 원만큼 더 넣을 수 있고요. 네. 연금저축이 없으신 분이라면 900만 원까지 꽉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룸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저축 IRP고요. 네. 자,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IRP 계좌 제출하세요. 퇴직금 넣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몇 번 들었어요. 전 사실 전 직장이 은행이어가지고 은행에 개설했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옮길 수 있죠? 네. 네. 옮겨야 하고요. 네네. IRP는요, 퇴직금이 들어있을 경우에는요, IRP 자체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체 수수료는 없죠. 내가 돈을 1억이 들어있다고 해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IRP는 기본 수수료가 있고요.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것과 운용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증권사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라는 거구나. 똑같은 상품을 해도 네, 수익률이 네. 달라집니다. 아, 그건 빨리 답이 옮겨야겠다. 없습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걸 이전하는 제도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서요, IRP 타사 있는 거 가지고 오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계좌번호 입력하면요,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옮기는 작업 다 해줍니다.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네. 네. 심지어 팔기 싫은 거는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현물 이전이라는 제도도 퇴직연금에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옮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퇴직을 네.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IRP를 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IRP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제 이 계좌는 퇴직 IRP라는 메모를 꼭 해두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요, 이 두 개의 계좌는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자, 중간에 만약에 깨면요. 네. 자, 일단 깨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깨면 퇴직금은요, 원래 내야 할 퇴직 소득세를 그냥 내고 찾게 됩니다. 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부은 저축금만큼은요, 페널티성의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네. 평생 모은 거를 한 번에 깨면서 페널티를 내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도중에 깰 때도 일단 안 좋아요.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자, 섞여 있습니다. 이걸 연금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요, 퇴직금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저축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저축금을 받을 때 1년에 1,500 이상 받으면 안 되는 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먼 미래에 나오게 되는 걸 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만약에 저축 IRP와 퇴직 IRP를 구분해 놓게 되면요, 네.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많이 받고 싶다, 그럼 둘 다 동시에 수령 신청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럼 1년에 몇 천씩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축금이 나오는 것만 1,500 안 넘게 조절을 하면요, 네.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한도를 합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합쳐 있으면 그걸 못 합니다. 여러 개 바구니가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순번이 정해지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운용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운용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때 돈을 붓고 있던 저축 IRP는 이제 회사의 퇴직용으로, 퇴직금 받을 용도로 제출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퇴직 IRP가 생기게 됩니다. 저축 IRP. 그럼 저축 IRP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1,800만 원의 연금 저축의 한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을 부으시는 분은요, 보통 IRP를 트셔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만 채우면 1년에 300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1년 300을 채우는 걸 보통 1순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게 IRP의 이제 활용법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에 그러니까 600만 원이랑 그다음에 25만 원씩 300만 원을 동시에 넣어야 돼요. 매월? 네. 매월 아니고요. 1년 안에만 알아서 그렇죠. 채우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75만 원이잖아요. 네. 월 75만 원. 네.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아니, 잠깐만요.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년생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CMA와 ISA와 연금저축과
IRP, 퇴직을 한 사람은 벌써 퇴직 IRP까지 생겨 있습니다. 네. 계좌가 5개가 되었죠. 네. 자, 이 계좌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요. 초년생 일단 투자금 50만 원, 네. ISA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아, 자, 투자금 100만 원, 네, 네. ISA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100만 원까지도? 네, 세액공제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초년생이라면요, 보통 중소기업 세액 감면 네.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도만 해도요, 세액 거의 없습니다. 네. 충분히 그걸로 해결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네.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액공제를 네. 받을 필요까지는 사회 초년생들은 네. 이제 그렇게 니즈가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ISA 일단 다 월 네. 100만 원 부어라. 월 100만 원 붙는다는 건 대략적으로 월급이 200 후반대 300만 원 정도까지도 그렇죠. 네. 100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실 거예요. 네. 자, 그걸 예적금 해두고 투자로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투자로 다 하시고 여기 안에서 안전한 거 담는 게 낫습니다. 심지어 예금도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적금 하지 말고요. 그 은행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예적금 하지 말고요. 자, 월급 받으면 최소 절반 이상 네. 투자해야 됩니다. 월급이 작으면 작은 대로, 네. 많으면 많은 대로 절반 뚝 떼가지고요. 자, 그 돈이 ISA 한도에 충분히 지금 차잖아요. 근데 네. ISA로 보내는 것이 1순위고요. 네. 자, ISA는 1년에 2천만 원이니까요. 우리가 월로 억지로 나눠보면 167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돈 붓는 게 그 정도까지 찬다면 연금저축을 넘어가면.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죠. 저는 이걸 대략적으로 한 대리과장님 정도. 대리과장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세금 환급에 대한 니즈도 좀 있고 네. 결정세액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연금저축으로 가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일반적인 네. 회사에서는 진급을 하거나 호봉이 좀 차게 되잖아요. 대리과장님 정도 되면 연말정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토해내신 분들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 되면 네. 연금저축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연금저축을 트고요. 150만 원 정도를 붓게 된다면 150 정도 ISA 부으면서요. 네. 한 20 정도 연금저축에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겠죠. 네네. 연금저축에 50이라는 한도가 있고 IRP에 25라는 한도가 있는데도요. 네. 아직까지도 안 씁니다. 이게 제가 요즘 말씀드린 전략입니다. 노후준비 전략인데요. 연금저축에 돈을 넣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ISA에 모인 돈을요. 만기가 되면 찾게 되죠. 네.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네. 더 길게 쓰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목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돈으로 초년생들은 쓸 데가 많을 거예요.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자취방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써야 되니까 ISA의 메인으로 진짜 큰 돈을 목적 자금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이에요. 연금저축을 깰 바에야 ISA에 다 넣는 게 낫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ISA 만기가 도래했을 때 3년이나 5년 자, 목돈이 나왔습니다. 목돈을 찾고 나서요. 만기로부터 2달 안에 여기 만기 ISA 만기 자금의 일부를 뚝 떼 가지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마법의 포탈이 열립니다. 그 돈을 연금저축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네.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요. 네. 10%만큼 넘기는 금액에 10%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액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네. 이걸 역산해보면요. ISA 만기 자금 중에 연금 계좌로 전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전환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최적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3천 이상도 들어가지긴 하는 겁니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네. 3천만 원 맥스까지 네.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넣어지기 네. 때문에요. ISA로 목돈 만들고 자, 예를 들어서요. 5년 동안 바짝 모았습니다. 1억을 채웠어요. 네. 한 달에 167씩 부어가지고 했다면 5년 되기 전에 네. 1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기 해지를 해가지고요.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듬뿍 받으면서 목돈을 찾게 되죠. 자, 이 돈 필요한 게 있다면 써야겠죠. 네. 이제 결혼하면 돼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 내 연금 계좌에다 그 돈을 1억을 통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이라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에 아무런 영향 없이 오. 그 ISA 만기된 그 시점에만 포털이 열리기 때문에 1억을 통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만? 네, 2달 동안요. 이거 너무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 연금저축에 미리미리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ISA를 넣어서 목돈 돼서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통째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 한 방에 자금을 해결이 키울 수 네. 있습니다. 오. 그래서 투자금이 네. 거의 200에 닿을 때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요. ISA만으로도 노후 해결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그러니까 월 200인 거죠. 월 200만 원. 너무 큰가요? 아니 그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데 가능한 금액이죠, 사실은. 제가 책을 통해서 전 국민 캠페인처럼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월 57%입니다. 월 57%? 회사 다니는 내내 월 50씩 7%로 굴리자. 입니다. 그 월 50은 일단 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 필요 없으니까요. ISA로만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만기되면 옮기면 되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보통 초년생들은 10만 원, 20만 원 할 거고요. 나중에 차부장님 되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과 그렇죠.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 때문에 75를 채우실 거예요. 네. 또는 더 많게 150까지도 채우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50 평균적으로 부으실 겁니다. 미국 문화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50씩 꾸준히 붓는다면 네. 30년 동안요. 네. 연금저축에서 7%로 불리게 되면요. 노후 해결됩니다. 진짜요? 네. 보통 우리 노후에 필요한 자금 하면 네. 일반적으로 뭐 10억? 뭐 아니면 정말 적으면 뭐 3에서 5억? 네.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월 50씩 7%로 30년을 부으면 노후 자금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통 초반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죠.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놀랍게도요. 월 50에 목적 자금 기준으로 3억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떤 원리가 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과거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덧셈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덧셈이라는 것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55세 때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얼마가 필요할까? 부부 기준으로 300 필요하거든요. 네. 생활 수준 낮추는 거 저희 세대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낮추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1년에 4천만 원 가까이 필요한 네, 거죠. 맞아요. 내가 사는 기가 몇 년이지? 막 40년씩 살아요. 그럼 해보면 막 15억, 20억 네,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네. 노후 자금 모으기 위해서 지금 가난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난 그럼- 욜로야 하면서 네. 안 써. 그렇게 노후 자금을 계산하게 되면요. 연로로 귀결됩니다. 아, 그렇죠. 노후 그냥-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네. 이걸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연금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목돈을 연금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각자 하게 되고요. 알아서 각자 모으게 됩니다. 금융 자산을 모으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을 모으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자산을 금융화, 자산화 시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시킨 다음에요. 거기서 나오는 5%의 배당만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4% 룰을 하잖아요. 네. 저는 좀 더 나가서 5% 하자라고 5%.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내가 평생 모은 자산들을 다 현금화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5%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회사 생활을 무난하게 평범하게 하신다는 기준으로 보면 막 30년씩 회사 다니시게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으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부으신 분이 나중에 받게 되는 거는요. 100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급여가 조금 높은 대기업 다니시면 네. 200 막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요? 100 중반대 오, 나오죠. 예, 예. 그 국민연금 NPS 앱 들어가지고요. 나의 예상 그 국민연금 금액 조회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100 중반대 정도가 네, 깔아지게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자체 연금화가 된다는 겁니다. 목돈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목돈 한꺼번에 주면 다들 그렇죠. 난리겠죠. 네. 그래서 평생 나오는 연금화된 자금으로 준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줄어들더라도. 때까지 네. 매달 나오는 네. 게 연금화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1층이라 불리는 3층 연금의 1층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 그럼 100 얼마가 쌓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2층이라고 불리는 거는 퇴직연금이 되는데요. 이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내내 어디선가에 쌓이고 있는 나의 퇴직금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IRP 퇴직 IRP를 만들어서 거기로 받게 되고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깨잖아요. 네. 이제 안 깨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제 안 깨는 경우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깨고 나중에 받아야 예.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네,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이거는 내 노후를 위해서 보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으면서. 자, 그러면 계속 운용을 해가는 거죠. 더 붙지는 않습니다. 더 부으려면 퇴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운용하면서 노후까지 보냅니다. 네. 그리고 노후가 도래했을 때 이 그 IRP에 들어있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S&P 500가 네. 채권 ETF로 불려왔을 거 네. 아니에요. 그 시점에 전체를 다 배당 자산으로 바꿉니다. 연금 인컴 수령 자산이라고 시점에 부르죠. 네. 인컴형. 연금 수령 신청도 정해야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우리 송 기자님의 네. 수령 시점은요. 65세. 아, 65세, 네. 55세가 아니고. 55세는 아닙니다. 55세는요. 연금저축이 나온 지도 20년이 됐잖아요. 20년 전에는 55세가 지금의 65세 같다. 그렇죠. 쉬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55세 됐을 때는 아마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청년도약계자 55세까지. 그럼 완전 좋겠다. 청년일 거예요. 네. 완전 청년. 65세도 빠를 수도 있지만 네, 네. 국민연금 65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때 사실상 이 액티브한 시니어가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5세 때 국민연금이 나올 때 그때까지 S&P 500으로 열심히 불려온 나의 퇴직 IRP를요 들어있는 자산을 인컴형 자산으로 월배당 상품으로 싹 바꿉니다. 인컴형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형 ETF 월배당이요. 그리고 리츠 그리고 이제 배당주. 네. 그 유명한 월배당주 네. ETF. 예. 그리고 아주 큰 지수가 들어있는 커버드 콜. 아, 이런 지수요. 것들을 조합을 네. 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배당의 형태로 싹 바꿔야 되고요. 이 배당 포트를 짤 때요. 지금 기준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짜도요. 4% 넘게 나거든요.
적정선은 제가 볼 때는 6% 정도가 되고요. 네. 조금 공격적이다 싶으면 네. 8 정도까지 맞춰집니다. 그 정도의 본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요. 배당주로 싹 바꾼 다음에 배당 나오는 것만 뽑았어야 됩니다.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요. 자율형으로 수령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수령 신청해서 배당금 들어와 있는 만큼만 출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큼 한도에도 안 걸리고요. 네. 전체 돈은 높은 확률로 네. 유지되거나 불어납니다. 아. 그러니 뽑아 쓰는 걸로 네. 무한한 연금이 필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연금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아온 지수로 불린 나의 연금, 퇴직연금을요. 연금화 시켜가지고 국민연금 위에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작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뽑아 쓰시기 모수가 때문에. 작으니까. 예. 네. 하지만 평생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요즘에 보니까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충분히 큰 돈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서 수령하게 되는 이 네. 배당들은요. 사적연금의 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이라는 것의 네. 한도라는 게 세법상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하나가 있거든요. 1년에 1,50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않아요? 때문에 오. 퇴직 연금은 이제 연금으로 꼭 네. 보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3층으로 네. 마지막으로 쌓는 게 개인 연금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연금 저축 네. 이런 게 개인 연금인 거죠. 네. 개인 연금에 딱 네. 들어가는 게요. 네. 연금 저축과 저축 IRP. 자,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네. 9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서 네. 불리는 딱 이 친구들만 네. 사적 연금에 개인 연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자율이지만 지금 열심히 캠페인 하듯 전도하듯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열고요. 돈을 조금 넣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 부를 위해서 지금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시간의 힘을 이용하되 조금 넣어야 됩니다. 조금 넣어서 정말 오래 넣어야 되는 거죠. 네. 65세 때까지 넣는다면 정말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네.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여진 돈 65세 때 이 돈도 전체를 다 연금화시킵니다. 네. 인컴형 자산으로 싹 바꾸고요. 네.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을 아까 위에 얹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중반대를 만들고요. 만들고. 거기 위에 퇴직연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 100 만들고 거기 위에 개인연금을요. 50만 원씩 7%로 불리게 되면 이게 3억이 넘는 돈이 되거든요. 자, 3억에 5%면 1년에 1,500만 원이죠. 1,500. 한 달에 125만 원이 네.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300은 훌쩍 넘게 네. 되고요. 최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많이 준비하시게 될 거고 400, 500, 600도 가능한데요. 그냥 연금저축 하나만 가지고 400, 500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적 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세 개를 합해가지고요. 그 돈을 만들면 세금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아까 그 1,500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연금의 배당. 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와,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게 67페이지인데요. 네, 67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거기 줄 쳐놨잖아요. 거기. 그래서 국민연금에 NPS 들어가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오늘 바로 조회해 보시고요. 그 받게 되는 금액이 물가까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내가 체감하는 100만 원 중반대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게 깔아주고요. 퇴직금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네. 맨 마지막에 얻는 개인연금은요. 월 50만 원씩 7%로 불리게 된다면 30년을 채우게 되면 6억이 네. 넘게 되고요. 오. 28년에 5억 네. 그리고 3억은 22년 도달됐을 때 3억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아까 3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네. 20년 정도만 부어도요. 개인연금으로 3억이 보태진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빈곤 정도는 당연히 다 해결된 거고요. 아주 풍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네. 급여는 저마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지만 월급이 몇 배씩 차이 나지는 않죠. 하지만 노후 자산은요. 네.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만 원씩 30년을 부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한 달에 5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제가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네. 건 초년생이면 5만 원, 10만 원. 네. 대리과장님은 2, 30. 네. 차부장님은 4, 50. 네. 뭐 이제 더 많이 준비하실 네. 분들은 75까지 채운다면 충분히. 월급 오를 때마다 네. 올려서 평균적으로 50. 그러면 이 돈은 만들어집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올려서 평균 50을 만들면 부담이 안 된다. 그런 그죠. 느낌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이게 이렇게 쉬운 게 맞나라고 네, 느낄 네. 때가 있지만요. 우리가 우리가 투자 아무리 안 하는 분을 네. 만나더라도요. 연금 열어가지고요. 한 그냥 2, 30만 원만 네. 저 믿고 평생 부어보세요라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과거에 맞아요. 네. 어떤 그 역사의 시점을 떼어내도요. 이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아까 계속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품 대표적인 상품으로 S&P 뭐 채권 ETF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요새는 또 국내 시장도 장기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이게 어떤 상품으로 이 연금에 넣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추천을 해주세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초장기 투자에 대한 자산 배분의 네. 마지막 조합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계좌 다 떴고요. 계좌에 얼만큼 넣을지도 얼추 다 나왔고요. ETF 사실 거에 대해서는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는 조합이 남게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요. 미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더 단기적으로 보면요. 국장을 사야 될 것 같죠? 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요. 미국 안 올랐거든요. 네. 한국도 안 올랐거든요. 네. 중국만 올랐어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네. 우리의 인생 정말 길게 30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이 무의미해집니다. 예측이 무의미하다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장기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야 되는 거. 네. 그거는 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S&P 500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안 살 수 없는 네. 우리 국내 지수를 네. 사야만 하죠. 네. 이거는 전 홈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인이라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섞되 골고루 섞되 장기 수익률이 7%로 귀결되도록 포트를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주 박사님 수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네. 과거에 수많은 이미 운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포트들을 참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텐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포트인 6대4 포트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6대4는 그냥 기본값이고요. 네. 주식 6, 채권 4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식 6은 너무나 뻔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젊은 세대에서 미국을 많이 좋아해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아직도 미국에 대한 그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S&P 500 ETF 담으면 되죠. 자, 60%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붙는다 그러면 30만 원만큼은 S&P 500 ETF를 담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담았다면 미국 채권을 담는 것이 좋겠죠. 나머지 40%, 즉 50만 원 중에 한 20만 원 정도는요. 미국 채권을 담는 게 좋은데 이건 미국은 10년물이 기본입니다. 네. ETF 검색창이 되고요. ETF 검색은 뭐 ETF 체크나 아니면 펀 ETF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실 때 이제 미국 채 10년 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뭘 사도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걸로 나머지를 채워주시면요. 6대4 포트가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젊은 세대 때 좀 더 좋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은 미국에서는 기본값으로 통하는 게 6대4입니다. 심지어 100억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 맡겨도 60억으로 주식을 사는 게 미국의 문화다 보니 네. 이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식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요. 6대4로 출발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대4 주식 6 채권 4. 근데 여기에는 본인의 선호대로 네. 미장, 국장. 자, 뭐, 국장을 네. 한다면요. 이제 코스피 200을 담으시면 되겠죠. 네. 또는 코스닥 150을 담으면 되겠죠. 레버리지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매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국장은 채권을 담을 때요. 10년물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3년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검색하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요. 더 좋은 게 종합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 ETF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채권만 담겨 있는 친구인데요. 네. 보통 중기차라 볼 수 있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들을요. 적당히 선별해가지고 모아놓은 세트입니다. 실제로 종합채권이라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적당히 만들어놓은 이게 이제 국고채 3년물을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네. ETF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국내 걸로 세팅을 하실 때는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그리고 종합채권 ETF를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아까 미국에 말씀하셨던 것도 다 같이 섞어도 상관없겠네요. 금액이 커지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죠. 이제 국가 분산이 들어갈 필요가 네. 있다면 이제 금액이 좀 커지신다면 네. 모아놓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체감적으로요. 연봉만큼의 돈이 연금에 쌓이게 된다면 네. 저는 목돈으로 분류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진짜 3천, 4천, 5천 네, 네. 이런 돈이 연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요. 두 개로만 사기에는 부담이 많이 커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국가 분산까지 하셔가지고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네. 담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신흥국도 담고 네. 싶다면 신흥국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중국이 가장 클 거고요. 그 외에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신흥국 ETF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네, 괜찮아요. 그 신흥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ETF가 있는 거예요? 네, 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아닌 친구들은 다 신흥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거 담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과 네. 신흥국과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 분산이 완벽해지겠죠. 그러니까 연금 자산이 내 연봉만큼 커지게 되면 네. 국가로 분산을 하고 네. 금액도 분산을 몇 개만 가져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전까지는요. 네. 적립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영향보다는요. 네. 적립할 때의 에버리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분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제 심플하게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심플하게 만드시고 일단 연봉만큼을 모으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미 씨 연금저축 계좌에는 그러면 분산이 돼 있나요? 네. 제 거는 다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책이랑. 요즘 커버드 콜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분배율이 막 3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혹해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권하고 계세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네. 커버드 콜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토탈 수익률이잖아요. 네, 네. 결국 본체 네. 그리고 배당 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배당만 봐요. 너무. 네. 그건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결국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상승분을 지금 미리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의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결국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래에 땡겨올 게 지금은 많기 때문에 착시를 많이 보이는 거죠. 장기 수익률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연금을 장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65세를 기준으로 배당 포트를 짜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평생 모은 정말 큰 노후 자산을 수령하는 기간도 10년, 20년, 30년입니다. 이건 고갈이 되지 않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4, 50년 동안 받아야 되고 그 받는 기간 동안에는요. 조금 받게 되지만 나머지 모든 돈은 운용이 되거든요. 네. 모든 돈을 커버드 콜 넣어두면 안 돼요. 줄어들거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녹을 수 있죠. 네. 예. 커버드 콜도 종류가 너무 많지만요. 제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제 성향에 차는 거는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서 저는 커버드 콜은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건 다른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대표 지수형 커버드 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또 고민 씨를 투자자문사 대표님으로 또 네. 볼 거잖아요. 네. 홍보 한번 하시죠. 투자를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투자의 성공 사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얻어야만 성공한 투자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게 투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보면요. 진짜 연금 계좌들은요. 누적 수익률 어마어마한 계좌가 진짜 많아요. 그래요? 정말 많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거부터 장난 아닙니다. 몇 프로예요? 저희 부모님 거 300% 넘어요. 300%요? 네. 그리고 그거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입사하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부으신 네. 거잖아요. 중간에 우여곡절 많았겠지만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장기 수익률은 진짜 높은 확률로 불을 안겨다 줍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맞출 자신도 틀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생각보다 많은 게 답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나의 당장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에서 묵혀놓고 잊어놓은 채로 파킹해두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던 간에 내 인생 이막을 챙겨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나 명확히 있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토록 바라는 전 국민 퇴직연금 수익률 3% 올리기 이제 조금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문사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것도요. 수익률 경쟁 1하기보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계좌를 열심히 3% 올리는 네. 그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묵은지가 생각이 나네요. 묵은지처럼 네. 그 연금에 쿡 묵혀놓으면은 네. 나중에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나 김치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액티브 투자는 액티브 투자대로 따로 하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쭉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서 전 국민 3% 포인트 수익률 올리기. 저도 오늘부터 빨리 네. 계좌부터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